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가 출연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아웃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아웃.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전문가를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아웃. 먼저 두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 정현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노동일 교수님. 저 역시 착잡하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그만두시고 나면 끝이 안 좋을까? 지금 유일하게 검찰 소환 안 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분도 지금 사실 무슨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활발하게 국민들의 앞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문제인 건지. 예.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개헌이라도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야 되는 건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검찰에 출두하고 구속을 앞두고 있고, 내지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지금 받은 상황이잖아요, 최초로. 예. 어찌 보면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5년 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뜨거운 열망으로 투표를 해서 표를 주었던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착잡해지는 거죠. 출발할 때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어찌됐건 믿고 지지해 주었는데 예. 어쨌든 임기 동안에는 측근 비리 또는 친인척 비리, 뇌물, 이런 기타 등등의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이 좋지 않고 심지어는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은 어떤 국민도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늘 언제나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과 뇌물 또 친인척 비리 다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방금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결정권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주변에 친인척이든 측근이든 비선이든 나쁜 의도를 갖고 만약에 그 주변에서 사실은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어느 것도 그 유혹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권력에 대한 어떤 반성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럼에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번에는 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 혹자는 그냥
짧게 뭐 별 의미 없을 거다 이런 얘기했지만 기대를 했었는데 사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다 거기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지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먼저 노도 교수님. 글쎄 어제 뭐 변호인 측에서 뭐 그런 예고도 안 했으면 별 기대도 사실은 안 했겠죠. 예. 뭐 별 얘기 없을 거야. 이렇게 지난번 탄핵당에서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 나오시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좀 내놓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혀 예.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별다른 기대를 안 했었는데 준비된 메시지를 내놓는다 그러시길래 좀 뭔가 그래도 시중의 여론을 좀 들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셨나 보다. 또 옆에서 이렇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건의를 한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별 기대는 충족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과거 그 담화 비슷한 거에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송구스럽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물론 뭐 본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앞둔 그야말로 뭐 우리가 같은 감나물려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 불과 뭐 10여일밖에 안 됐는데 뭐 그분에게 크게 기대하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옆에서 이렇게 좀 일정의 어떤 짤막한 메시지라도 국민들에게 뭔가 진심이 담긴 그런 것들 좀 건의해서 썰득이라도 하고 이렇게 좀 보시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예. 이게 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 사저로 복귀하면서 이렇게 전한 말인데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오늘 뭐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그냥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라고 보던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금 가해져 있는 13개 정도의 어떤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 앞으로 검찰의 조사라든지 검찰과의 관계 또 본인의 혐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과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정치 도의상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와 상흔을 준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상 어떤 사과와 또 진솔한 어떤 답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의문사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과 같은 그런 신념과 같은 것이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본인과는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통해서 국정농단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믿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 어찌 보면 밖에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신세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분 모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뭐 도의적으로 사과 정도는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이게 검찰과 또 박영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면서 열나 혐의가 누적이 됐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하기도 참 많아요. 뇌물수수, 뭐 직권남용, 권리방해, 뭐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이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펼치고 있을까요? 뭐 기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조가 상황이 그런 거고 그동안 뭐 담화문이라든지 또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리고 또 헌재 제출한 그런 입장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야말로 뭐 뇌물수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 뭐 미르재단, K재단, K스포츠단 이런 것들은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 뭐 삼성이 독권한 것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비밀 누설 같은 것도 뭐 연설문에 대한 조언만 얻었을 뿐이다.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비서관들이 알아서 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막 그런 것일 겁니다. 조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잠시 전에 그 손범규 변호사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인이죠. 변호인으로서 지금 검찰청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아까 한 5시경쯤에 뭐 벌써 65% 정도 이상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그냥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그래서 검찰이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기업 돈 줄 사실 자체는 확실한 팩트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재단에 낸 것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화융성과 뭐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준 것이다 자발적으로 아마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고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새롭게 다퉈야 되는 부분이니까 변호인들도 뭐 다른 조언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부 시인하시고 뭐 다른 거 좀 선처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지금 완전한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한용재 부장검사도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고 이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구속이 된 상태고 그럼 너무 정황상 딱딱딱 들어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는 경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것만 보더라도 예. 특검 과정을 사실 우리가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안 받았다 이러면은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게 참 논란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첫 번째는 기각이 됐다가 두 번째 이제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속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유는 그거 아닙니까? 뇌물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성에 줬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분명히 특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누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저는 최소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기존의 검찰 수사와 뭐 기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일반적으로 묵비권 행사하듯이 모르쇠로 일관했을 때 과연 유리한 게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의 범죄 중에서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예. 본인의 유불리가 갈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 뇌물죄에 국한해서는 과거 상황과는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가서 그냥 시종일관 모르는 새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검찰이 논평 나온 거 보니까 대답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뭔가 진술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팩트나 또는 근거에 대한 어떤 반박 또 검찰과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서 예.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서 증거의 정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갈리고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조금 유불리가 저는 판단이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본인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것은 핵심적인 사안 아니에요.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이 누가 자기가 못하게 죄졌으면 다 하겠습니까? 예. 그거를. 예. 다 부인하는 게 상례고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헌법에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해놨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점에서 핵심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물리적 예. 증거, 다른 사람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댔는데 본인은 모르쇠로 한다면 그걸 재판에서 이건 재판이 누가 그 본인이 부인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증거지. 본인이 뭐 시인하냐 부인하는 그건 핵심적으로 뭐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중간에서 나름대로 심부름성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실은 청와대 수석들 비서 뭐 이런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건 수첩. 녹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청와대의 그 사실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었어요. 그 당시에 과거에. 근데 이제 수색을 통해서 뭔가 공식적 문건이나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어떤 개인의 수첩과 진술의 근거에서 사실은 뇌물죄를 말하자면 이제 검증해내야 되는 그런 한계를 좀 보완해 갈 수 있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안종범 개인 수첩은 그냥 개인의 메모일 뿐이다. 그것이 내가 지시한 내용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뭐 이런 식의 계속 그 검증 농방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적 근거들이 실제로 여러 사람의 어떤 그 청와대의 비서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진술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호 교차 검증을 해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는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교차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1차 검찰 특수본에서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다가 돈을 줬다는 거, 기업이 피해자다, 뭐 강요죄, 직권남용을 봤었는데 특검으로 넣으면서 이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만이 이 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률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뇌물죄라는 건 당연히 청탁과 대가성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김영란법 바로 이전이니까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SK 또 뭐 롯데 이런 재벌 그룹 총수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예. 자, 우리 현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시면 저희가 돈 드릴게요. 아니면 대통령도 돈을 주시면 우리가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고수들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검찰에서 나오는 것도 묵시적 대가성, 묵시적 청탁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얘기를 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 그것을 해결해 달라거나 해결해 주겠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주변 정황을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삼성으로선 돈을 주고받았던 그 당시 또 최순실과 그 정유라 씨를 지원했던 그 당시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승계 작업이 가장 급했다. 그걸 국민연금도 도와줬어야 되고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도와줬어야 한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결국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예. 대통령이 제가 승계 작업을 도와드릴 테니까 돈 좀 내시죠. 이렇게 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묵시적 대가성, 묵시적 청탁 관계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이제 단순한 상식적인 그 사람의 시선으로 놓고 보면. 예. 이게 이제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면 지금 삼성이 실제로 이른바 뇌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한 액수가 430억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선의로 사실은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게 실제로 그 가능해 왔던 일이냐, 430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죠. 예. 그리고 그 기부한 방식도 물론 재단의 일부 차출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어떤 지원으로 그런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실제로 이게 뇌물이 아니고서는 선한 의도를 갖는 무슨 기금이라든지 국가에 기여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기에는 그 액수로 보나 뭐 그 방식으로 보나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뇌물을 준 쪽, 뭐 기업 측에서는 그 당시에 필요한 현안들, 뭐 삼성, SK, 롯데 각자 뭐 삼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계 과정 그런 게 있었고, SK는 뭐 사면 문제, 네, 총수 사면 문제가 그렇죠. 있었죠. 롯데는 예. 뭐 형제나 문제도 있었고, 네. 뭐 연쇄점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고 또 뇌물을 받은 쪽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이게 뭐 묵시적으로 뭐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저희는 잠시 뒤 4부에 계속 이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